재보선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TV 토론이 계속 열리고 있죠. 어제까지 2차 TV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2차 토론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잡혀 있기도 합니다. 자, 그저께 있었던 TV 토론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후보들마다 굉장히 사실은 긴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집 없는 서름 앞당길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앞당길 것 앞에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집 없는 서름을 없애는 일을 앞당기겠다, 이거겠죠. 근데 뭘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말에. 그리고요, 자영업자 월세 24만 원. 이 말이 됩니까? 24만 원이요? 이것도 뭔가 좀 착각하거나 뭘 숫자를 잘못 보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4만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24만원일까요? 이런 실수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그제입니다. 29일 첫 TV 토론을 했는데 이제 말 실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사로 다뤄지는데요. 실제로 어떤 실수였는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앞당기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후보 1년 예상 재원 추계입니다. 올해 1년 동안 들어갈 게 15조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오고. 네. 자, 실수죠. 24만 원이 됩니까? 지금 뭐 여기 기사에 보면 165만 원인데 이거를 뭐 잘못 답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도 돼 있습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 예. 근데 과거 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회의도 해보셨는데 사실 TV 토론 굉장히 긴장된 자리 아닙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겠죠, 저런 거는. 저도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면 토론을 뭐 100분 토론 이거는 오래 하니까요. 이제 저런 이제 토론하다 보면 이제 잘못했다 이런 거 생각하고 고치고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저 후보 두 분은 이제 그냥 쉬다가 토론을 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유세를 다니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전날 정도는 토론하는 당일날 정도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보통 좀 이제 그 토론팀에서 하루는 좀 쉬어라 내지는 몇 시간은 쉬다가 이제 컨디션 조절하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두 분 다 토론을 잘 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그렇죠.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장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서울시장 한 2010년부터 준비했던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갖고 있는 지식을 컨디션 조절 잘해서 이 실제 토론장에서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공부를 새로 해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미 다 내공들은 대부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아주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건 기억 못하죠. 그렇지만 큰 흐름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박영선 후보 경우에도 이 본인 공약이잖아요. 다른 사람 상대방 공약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본인 공약인데 뭐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수죠. 근데 이게 짤방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본인이 얘기할 때는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데 네. 나중에 보면 아차 싶은 거죠,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앞당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신지 이제 이걸 이렇게 와. 그죠 눈을 내려서 이거 예, 원고로 예.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차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경우도 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 공약 내용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를 수 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표정이 그죠?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24만 원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실수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렇게 유세를 계속 하다가 좀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루 정도 쉬고 들어가도 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 토론을 좀 상당 부분 지켜봤어요. 이거는 그저께 토론, 그렇죠. 이건 그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이고 어제 토론은 이런 부분은 두 분 다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많이들 지켜보실 텐데
텐데 사실은 토론으로 결정을 바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후보들은 토론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성적표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날 언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이제 평가받는 큰 자리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중간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중간고사 예, 치는 느낌. 그래서 더 긴장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토론의 달인이니까 아마 앞으로 갈수록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재보선 관련해서 가볍게 좀 다뤄봤습니다. 뭐 실수입니다. 뭐 아시겠죠? 무슨 취지로 이 말씀들을 하신 건지는요. 자, 그럼요. 재보궐 관련된 내용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 뭐 어제 토론에서도요. 이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로 또 다뤄주고 있어요. 박영선 자고 나면 거짓말한다.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책임 물 것이다. 아, 이 사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책임 묻는다.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또 내곡동 난타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토론, 2차 TV 토론인데요. 역시 이 내용하고 충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어제 이 판넬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 준비해서 MB 패밀리만의 뭐 그린벨트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또 반발했죠. 그리고 선거 끝나도 수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또 반발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요.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은 이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공세가 굉장하잖아요, 지금요.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연일 또 해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설명이 좀 충분하지가 않다. 뭔가 설명이 조금씩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에서 논쟁거리가 생기면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방식이 있고 철저하게 이제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처음 스텝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스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내곡동 관련된 땅에 있어서도 최초에는 뭐 땅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재산 신고 내역이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든지 뭐 입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송파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들도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니까 앞에서 몰랐다라는 그 최초의 스텝들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니까 굳이 자세한 해명을 해서 엉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세요? 네, 그래서 자세한 해명을 안 하면 이제 덮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이제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게 어쨌든 임무니까 매일같이 뭔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당황스러운 거고 이제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 그게 아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해명들을 하면서 거짓말이다.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제 두 후보의 얘기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는 계속 거짓말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그 지역에 있었어. 지역구 그 지구 지정이 된 거고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방점을 두는 지점 역시도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좀 팩트 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땅 위치 몰랐다. 이 해명은 미심쩍. 이렇게 좀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보금자리 관여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그리고요. 이 지금 문제가 된 이 내곡동, 이게 이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된 거잖아요. 참여정부 때 관련 사업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SH공사 적법하게 보상금 받았다. 뭐 이런 설명까지 여기 나와 있고요. 범죄 성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셀프 보상을 넘어 거짓말 논란.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설명이 뭔가가 좀 여기 보면 미심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정리해놨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은? 이게요, 선거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데, 예. 이건 선거 프레임이 국정 뭐 전반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큰 부분으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후보의 도덕성으로 몰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예. 약간의 선거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 좀 빠르게 이것을 공개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논쟁이 가장 정점일 때 투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곡동 땅 문제를 여당에서 지금쯤 내놨더라면 이런 말씀이시에요? 네, 지금? 그러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정권 심판의 핵심 문제가 뭐냐면 예.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내곡동 땅을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함으로 해서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이 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 LH 사건, 김상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붙어지니까 이게 뭐 사실 크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내곡동 얘기를 하면 할수록 LH 거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 떠오르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잘한 일을 했냐 이런 것들을 갖고 되었는데 지금 저는 보면은 박영선 캠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 테마는 잘 잡고 있지만 예. 항상 테마가 터뜨리는 건 이건 아주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게 선거에 뭐 챕터 1에 나오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미스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이 조금 얘기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늘어지지만 결국 선거 결과에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제한적이다? 최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고문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 이두하 변호사.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랑 어제 토론회를 다 본 시청자의 예. 눈으로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 내곡동 관련해서 너무 많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회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시청자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싶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일정 부분은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예. 내용의 분량이 반을 넘어선다. 이러면 왜 이 얘기만 하나? 그리고 본인 공약에 대해서 오히려 뭐 수직 정원 공약 이런 게 이제 21개 뭐 핵심 뭐 공약 예.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무 키우는데 AI를 활용한다. 겨울에는 수도관을 쓰지 않고 빗물을 받아서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올린다. 삼투압 방식이 내려가는 건 몰라도 끌어올린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조경 전문가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공약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안 하면서 예. 이 내곡동 얘기는 계속 하는데 지금 한국일보 제목도 나와 있지만 예. 결정적인 거는 흔들고 뭐 문건을 보여주거나 사람들한테 확 와닿는 건 없는 거예요.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문재인 정부 4년이면 이 문건 같은 거 확실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갖고 나와서 예, 보여줄 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좀 지치는 거 아닌가 시청자들이. 이제 토론회를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박수현 전 대변인께 발언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박영선 후보의 선거 전략에 관한 충고를 해주셨는데 예. 고맙게 생각하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예. 그 국민의힘 야권 단일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한 번 그와 관련해 공세를 했는데 그다지 통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 LH 투기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미공개 정보를 그 자리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해서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기회를 뺏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핵심이 거짓말 논란이 아니라 바로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어떤 개발 정보를 알고 그때쯤 측량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이 맞닿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그래 알겠어 오세훈 후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뭐 해명이 안 돼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어떤 관심은 그 너머에 이미 있는 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오세훈 후보의 본질적 의혹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고 유권자는 결국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 이제 한 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박영선 후보만 또 집권 여당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약에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심판도 선거의 기능이지만 그러나 예. 미래를 선택하는 것도 선거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방이 지속되면 여기 제목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심쩍은 부분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게 뭐 이렇게 달라질까? 많은 분들 이런 판단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해명은 미심쩍, 증거는 아직 뾰족한 증거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게 10년 전에 예. 한명숙 전 총리랑 선거를 할 때도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전 시장 10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나왔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오늘 패널 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토론 때 또 나오겠죠. 이 사안 가지고 또 공방을 벌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